예, 대구 큰 불을 잡았는데 지금 수도권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확산세가 꺾이는 듯한 시점에 터진 구로 콜센터발 집단 감염으로 2,600만 명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자, 구로 콜센터는 잠시 후에 본격적으로 짚어보기로 하고 먼저 현재까지 확진 환자와 사망자 추세를 중심으로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진자 7,755명 가운데 20대가 28.9%를 차지하는 이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50대까지 이렇게 완만하게 올라가다가 50대부터 좀 내려가는 이런 종 모양의 인구 분포에 맞춰서 나와야 정상인데 20대가 이렇게 갑자기 많은 것, 이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자, 사망자는 아무래도 60대, 70대, 80대 고령자들이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 기저질환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 또 바이러스에 취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고려대학교 박희수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일단 20대가 이렇게 지금 특별히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봐야 됩니까? 통상적으로는 이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인구 구조가 이렇게 이제 종을 거꾸로 종 모양이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특이하게도 보시면 알겠지만 20대에서 갑자기 가파르게 팍 위로 올라 있어요. 네. 이게 정상적인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도 왜 그러냐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기본적으로 지금 20대에서 그 신천지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그 중에서도 남녀 비율로 보면 여성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그러면 신천지 교도들 가운데 20대 여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 지역에서 경산 지역에서 이른바 대학생들 아니면 이제 취업 계층의 초입에 들어선 분들이 많아서 확진이 많이 되셨고요. 대부분 이제 연세 나이가 젊으니까 경증이시긴 한데 세계적으로도 이런 그래프는 지금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상 특정 종교 집단 때문에. 신천지 그 교도들 때문에 이런 특수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온 거죠. 그렇습니다. 역시 사망자는 이 연세 많으신 분들, 고령자들이 기저질환도 좀 많이 있으실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겠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특히 이제 중국에서 보면 80대 이상이 중국에서 이제 한 4만 명 분류를 했을 때 한 14.8% 그러니까 100명 중에 15명이 안타깝게 80대 연령에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것보다는 좀 낮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7.2%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현재 그 전체 치사율이 평균적으로 0.7% 되니까 거의 평균에 비해서 10배 정도 높은 상황으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돼 있고요. 이제 가뜩 보면 이제 30대, 40대도 한두 명은 있는데 이런 분들은 아직까지 이제 그 사망 원인이 기저질환이냐 아니냐 논란이 있는데 어쨌거나 좀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집단 감염인데 역시 확진자 가운데 집단 감염으로 발병한 이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역시 신천지가 또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신천지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 이른바 에피컵이라고 해서 이 이른바 이제 감염 추세를 보면 어떻게 보면 신천지 안타깝게도 신천지를 좀 빼면 굉장히 그래프가 조금 이렇게 원만한 그래프가 되는데 이 신천지 어차피 우리나라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지만 이게 그래프가 확 커져서 굉장히 지금 이번 이제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그런 상황에서 안타깝습니다. 사실 신천지만 아니었더라도 청도 대남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집단 감염 안 일어났을 거고 또 그분들 돌아가시는 일도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초기에 확진 환자 나올 때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았거든요. 그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그거는 뭐 특별히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남녀가 비슷하게 나오는데 별도의 지금 현재로서는 뭐 이유는 없는 것 같고 역학조사를 한번 좀 더 해보긴 해봐야 될 것 같은데 현재 상황에서는 그 남녀 비율보다도 현재 이제 가장 분류가 쉽게 된 게 이제 신천지 교인과 연관된 이제 가족분들 그리고 그분들이 이제 다른 요양시설이나 그다음에 이제 뭐 또 다른 한마음 아파트 같은 집단 시설에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분을 좀 중점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염색체에 따라서
여성이 남성보다 바이러스에 더 강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나 했더니 그런 건 아니군요. 네, 아직까지 그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네. 예. 자, 정부 당국이 분석한 내용 한번 잠깐 들어보실까요? 3월 1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755명이며 이 중 28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대비하여 어제 신규로 증가한 확진자 수는 240이며 격리 해제는 41명이 추가로 되었으며 사망은 6분께서 추가로 사망하셨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환자 수가 9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80.1%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나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19.9% 정도 됩니다. 전체 집단 발병과의 그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 중에 60.9%는 신천지 관련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기하고 인천이 같이 지금 노출된 거기 때문에 지금 세 개 지자체가 굉장히 긴밀하게 정보 공유하고 있고 협의 진행하면서 대응 방안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경우에는 또 여러 구로 또 분산되어 있어서 최대한 구별로 환자에 대한 조사와 그리고 또 환자의 밀접 접촉자인 가족에 대한 파악과 조치를 최우선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장 위험도가 높고 가장 발병 가능성이 높은 분들부터 하루 안에 조사해서 격리를 하는 걸로 저희가 지침을 약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위험도가 높은 그런 접촉자부터 파악하고 조치하는 쪽으로 집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발표 들어보셨는데요. 그러면 구로 콜센터 감염 내용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도 신천지 교도가 5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이 전파자는 아닐지 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음성으로 나왔다고 하지만 교수님, 네. 지금 음성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또 확진 판정 받은 경우가 조금 있었어요. 네. 예. 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두 가지인데요. 처음에 첫 번째는 이제 진단 키트가 그럴 가능성은 많지는 않지만 네. 진단 키트가 오류를 범할 수는 있는데 크진 않기 때문에 그건 좀 약간 무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얘기할 게 기본적으로 이제 이른바 진단의 시점이 맨 초기에 조사를 하게 되면 몸에 바이러스 양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예. 검사를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음성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바이러스가 늘렸을 때 양성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조사를 한 번 더 하긴 할 것 같은데 현재로 신도 5명이 이분들을 뭐 못 믿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나왔다고 해서 안심할 사항은 아니고 예. 추가로 조사를 해서 확인을 한 번 더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참 이게 이상한 게요. 맨 처음에 이 구로 콜센터에 집단 감염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저기에도 신천지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네. 있었어요. 그것도 5명씩이나. 이렇게 신천지 교도들이 곳곳에 많이 있나 이런 생각도 들고 왜 신천지가 꼭 끼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뭐 제가 신천지 전문가는 아니어서 예.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 신천지 교인이 지금 20만 명 뭐 이상 예. 얘기하는 거 보면 그거보다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을 수가 더 많을 수도 있고요. 있고. 그다음에 콜센터이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주로 요양원이라고 하는데 이 직업적인 특성도 일부 있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젊은 분들이 콜센터에서는 이제 많이 근무를 하시거든요. 예. 기본적으로 이게 노동이 계속 오래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젊은 분들이 주로 이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직장, 그 다음에 그 일을 하고 난 다음에 크게 이제 그 일과 연관이 계속 안 되고 자기의 어떤 활동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뭐 이런 특징이지 않을까 싶은데 요거는 뭐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 예. 별도로 직업군과 신천지 교인과 이렇게 딱 연결짓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콜센터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발표한 내용을 잠깐 좀 들어보겠습니다. 손해본 콜센터의 직원 207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와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현재까지 관련 확진자는 총 93명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콜센터의 직원까지 또 그 가족까지 포함된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 중에 서울시 거주자가 약 65명이고 또 경기도는 13명, 인천시 거주자는 15명입니다.
구로 콜센터 관련 그 종사자 중에 신천지 신도가 현재 5명을 확인했고 좀 전에 그 5명 모두 음성이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더 있는지는 계속 저희들이 조사하고 있고요. 자, 교수님 일단 이 구로 콜센터의 집단 감염의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콜센터에서 근무하시는 많은 분들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네. 이분들이 사는 곳이 다 각각이라는 말입니다. 문제가 이제 크게 세 가지 정도로 예. 봅니다. 첫 번째는 이 환경 구조가 콜센터가 굉장히 이제 밀집된 구조로서 오랫동안 근무를 해야 되고 특히 이제 이 말을 계속하는 구조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바이러스가 한 명이 있으면은 그게 빨리 확산될 수 있는 구조가 있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 이 콜센터 직원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뭐 자가용을 통해서 움직이는 구조가 아니다 보니까 지하철이나 그리고 멀리 전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서울, 경기, 인천까지 분포가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지리적으로도 좀 안타깝게 그 신도림역, 그다음에 구로역이라는 그 지하철이 대량 환승하는 지역에 있어서 멀리 있는 분들이 이 한 곳에 모여서 이렇게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지금도 이 안에서 집단 감염이 한꺼번에 됐고 그게 잘 확인이 안 된 가운데 계속 출퇴근을 하면서도 다른 분까지 감염시키는 구조라서 그렇죠. 신천지하고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바이러스 입장에서 보면 그러한 그 바이러스가 많이 만들어져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구조로 됐다는 점에서 지금 이 사태가 생각보다 지금 심각할 수 있다는 게 있습니다. 예.